나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관과장이다. 오늘은 내가 닭이다리 고기다리던 주말이다. 나는 요즘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주말이 오면 눈 오는 날 강아지 새끼 맨키로 그냥 막 좋다. 주말 기모띠. 얼마 전 베트남으로 한국에 계시던 어머님이 놀러 오셨다. 내가 베트남 생활에 자리 잡은 이후부터는 1년에 두세 번씩은 어머님을 베트남에 놀러 오시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은 주말도 되었고 어머님이랑 동네 시장 마실이나 좀 다녀오려고 이렇게 길을 나섰다. 솔직히 베트남은 걸어서 다니기에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분명한 곳이 너무 많고 오토바이들이 사람 지나다니는 곳은 모조리 다 지나다니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한국 분들도 처음 오셔서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특히나 횡단보도 건널 때 우야몬존노 익하며 한 걸음 내딛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러려고 알려주는 관과장의 초필살기. 제3장 19절. 베트남 무단횡단 축지법을 소개해본다. 베트남에서 길을 건너려고 할 때 절대로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 이미 지나간 곳 뒤로 오토바이들이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디딘 발은 절대로 뒤로 빼서는 안 된다. 일단 정해진 걸음은 술에 취한 여자친구 이끌고 모텔 들어서기 전 입구 앞에서 흐흐 오빠 못 믿냐는 심정으로 믿고 한번 맡겨보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추천한다. 오토바이들도 눈들이 있기 때문에 겁없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들이받질 않는다. 너무 급하게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오토바이들이 알아서 보행자를 피해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되도록이면 오토바이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좋다.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측 통행을 한다. 때문에 길거리를 거닐 때 되도록이면 우측편에 붙어서 걷기를 추천한다. 이때 반드시 주의할 것은 가방이나 귀중품은 내 몸 앞쪽에 위치시키고 걷는 걸 추천한다. 베트남 길거리에는 일명 알리바바라고 통칭되는 소매치기들이 많은 편이다. 때문에 귀중품을 내 시야 뒤쪽으로 두고 걸어가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내가 걸어가는 방향 앞쪽으로 가방이나 귀중품을 놔두고 혹시나 모를 뒤치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핸드폰은 절대 걸어다니면서 보지 말아라. 핸드폰에 지도 본답시고 한눈 파는 사이에 어리버리한 여행객을 노리는 시발로무 하이에나 새끼들 같은 개새끼.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급발진해버렸다. 아무튼 베트남 길거리를 걸을 때는 절대 한눈 팔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이곳은 꿈과 좌절이 가득 찬 드림 베트남월드다. 괜히 여행 와가지고 그때 관과장 이생키말 들을 걸 이라며 후회하지들 말고 어디서나 항상 안전제일 하길 바란다. 아무튼 이라고 또 시청자들의 안위까지 챙기는 관과장의 인성이 오졌다리 오졌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관과장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은 어머님을 이끌고 나는 계속 우리 집 근처 베트남 로컬 시장회를 구경하고 있다. 베트남 로컬 시장은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색적인 건 확실하다. 약간 지저분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정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외국인들이 보기에 참으로 낯설면서도 신기하다. 한국분들이 많이 사시는 한인타운이나 일반 마트에서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베트남 로컬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보통 야채들은 10만 동, 한국 돈으로 5,000원 이상을 사기가 쉽지 않다. 과일도 보통 키로당 판매하는데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망고는 키로당 2에서 3만 동 사이면 떡을 친다. 1kg면 보통 두세 개 정도 할 것이다. 3만 동 해봐야 한국 돈으로 1,500원인데 한국이면 이런 가격은 꿈도 못 꾼다. 베트남 일반 사람들 급여 수준을 생각하면 이 또한 싸다고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싸다고 느껴진다. 여기서 또 방출하는 관과장의 초필살기. 제3장 19절. 베트남 로컬 시장에서 눈탱이에 안 맞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자. 우선 모든 흥정은 기세가 8알이요. 테크닉이 2알이다. 내가 반드시 사고자 하는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은 내가 절대 눈탱이에 안 맞을 것이라는 강한 진념의 눈빛을 발산해보자. 그럼 상인들도 살짝 졸아가 터무니없는 가격은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세로 압살했다면 그 다음은 테크닉인데 테크닉은 다른 건 없다. 기본적인 베트남 물가를 알고 있으면 된다. 내가 가장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베트남 물가인데
베트남 로컬 회사 근처 점심값이 약 3에서 5만 동이다. 한국은 요즘 보통 10,000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베트남은 5분의 1이라는 소리다. 그럼 모든 물건값을 한국 기준으로 약 5분의 1 정도로 생각하면 쉽다. 그렇게 계산해서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한국에서는 키로당 약 3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에선 키로당 약 6,000원이면 살 수가 있다. 그러니 그 어디쯤으로 계산해서 비싸다 생각되면 안 사면 되고 싸다 생각되면 사면 된다. 참 쉽죠? 인생사 별거 없다. 그냥 뭐 대충 그까이 거 쉽게 살면 된다. 아무튼 베트남 로컬 시장에도 대부분 판매하는 가격을 써놓은 곳이 많으니 구글 번역기 잘 틀어가지고 이미지 촬영 잘하면 번역된 가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저거 꼭 비싼 돈 들여가며 사봐야겠다 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면 된다. 한참 걷다 보니 목이 탄다. 저기서 베트남 밀감 주스 한 잔 말아가 마셔봐야겠다. 야 이거 마셔. 참 좋다. 이런 신선한 밀감 주스 한 잔이 한국 돈 1,000원이다. 그렇다고 양이 적은 것도 아니다. 일하고 즉석에서 말아주는 밀감 주스가 한국 돈 1,000원이라니. 이러니 내가 베트남을 사랑 아니할 수가 없다. 나도 베트남 사랑해. 여기서 보고 있어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어머님은 로컬 시장 마실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나와 어머님은 빨간색 용과 1.8kg에 45,000동, 애기들 장난감 15만 동, 밀감 주스 2만 동, 제과 전빵 2개 55,000동, 도합 27만 동으로다가 야무지게 플렉스 해버렸다. 한국 돈 13,500원이다. 여기가 한국이었다면 13,5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었을까? 참 이러니 베트남을 사랑 아니할 수 없다. 나도 베트남 사랑해. 그렇게 베트남 로컬 트레디셔널 마켓을 야무지게 쇼핑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이렇게 주말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 나에겐 1분 1초가 아깝다. 한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골프채를 잡지 못했다. 오늘 그날이 왔다. 오냐 골프 이 생기야. 내 오늘 널 확실하게 혼줄 내주마. 요즘 들어 이놈의 골프가 오지게도 안 맞는다. 한번 필드 나가면 공 찾아 당기느라 정신이 없다. 나를 도와주는 캐디님은 연심뽀를 외치느라 목이 금방 쉬어버리고 난다. 정말이지 골프는 오지게도 어려운 스포츠임에 틀림이 없다. 나는 항상 이곳에 올라올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 마누라에게 쿠사리 먹어가며 하나둘씩 꾸며나갔다. 매트도 사놓고 그물도 설치하고. 처음에는 우레탄 모형공으로다가 맞추기 연습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 공을 맞추기가 두려워졌다. 그때부터 마누라님께 충성을 다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정말 꼬시기도 오지게 꼬셨다. 내가 골프 친답시고 집 밖으로 싸돌아당겨도 괜찮겠느냐고. 연습장 한 번 가면 2, 3만 원은 우습게 깨진다고. 내가 밤이면 밤마다 있는 힘 없는 힘, 영혼까지 끌어모아 오직으로 힘을 쓴 결과 그렇게 이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쌍코피 오지게 터졌었다. 마누라에겐 아직 비밀인데 솔직히 저 런치 모니터는 3,000불짜리인데 마누라님은 아직도 30만 원짜리로 알고 있다. 이거 걸리면 쫓겨날 수도 있는데 설마 하늘 같은 서방님을 쫓아내게 하겠는가? 아니 할 수도 있다. 진심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마누라다. 여보, 난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우리 오늘 밤 셋째 보러 갈까? 나도 자기 사랑해. 베트남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덜 보면서 살 수 있어 행복하다. 베트남에선 주말에 집에서 가라오케 시끄럽게 틀어놓고 저녁까지 노래를 해도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질 않는다. 오히려 남의 즐거움을 굳이 방해하려 들지 않는다.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만 않는다면 이웃의 행동에 매우 관대하다. 아직 이들의 문화는 주변의 세세함까지 신경 쓰며 살질 않는다. 한국에서는 정말 꿈도 못 꿀 생활들을 베트남에선 누리며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베트남이 좋다. 베트남 기모띠. 저녁이 되었다.
나는 항상 주말 저녁이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곤 한다. 오늘은 특별하게 어머님도 계시겠다. 가끔 한 번씩 방문하는 고기구이 전문점, 한국 식당, 마찬들이라는 곳을 찾았다. 이곳이 공항 근처에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원래는 푸미흥이라는 호치민 한인촌의 유명한 맛집이었는데 장사가 잘 되시는지 이곳 포함해 여러 곳의 지점을 확대 운영 중이시다. 그 덕에 우리 식구들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어 가끔 방문하곤 한다. 이곳은 보통 고기구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나와 우리 가족들 입맛에는 훌륭한 음식점 중 하나이다. 나도 어렸을 적 우리 집이 갈비집을 오래 해서 고기를 좀 볼 줄 아는데 여느 고깃집과 비교하자면 품질이 훌륭한 편이다. 시중에 판매하는 고기 품질이야 당연 천차만별이겠지만 이 집 고기가 훌륭하다는 건 그만큼 이 집 주인분이 고기 품질에 신경을 쓴다는 반증일 것이다. 나는 절대 이곳의 앞광고나 뒷광고, 옆광고 또한 받지 않은 순수 내돈내산 호구 리뷰 유튜버다. 절대 이곳 관계자와 일면식도 없다. 내가 지금 이곳을 빨아주고 싶어 이렇게 호평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밝히고 싶다. 호치민에 살고 계신 한국분들에게는 이곳이 호불호가 있는 곳이긴 한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렇다기보단 전체적으로 음식 가격이 싸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격이 높으면 음식 맛이 다이나믹하고 엄청 맛있어야 하고 한국 전통 맛이 나야 한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근데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이곳은 베트남 현지인들도 좋아하는 음식점이다. 당연히 음식 가격이 싼 편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비싼 편에 속한다. 그런데 베트남 일반 로컬 음식점들과 비교해보면 기본적인 밑반찬으로 우선 베트남 일반 로컬 음식점들을 압살해버린다. 보통 베트남은 이렇게 여러가지 반찬을 그것도 공짜로 주는 음식점이 없다. 때문에 이렇게 공짜로 주는 반찬들을 보면 일단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음식 기모띠 이라곤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고기도 구워주시고 식후 아이스크림도 공짜이고 베트남 일반 로컬 식당에서 이런 서비스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만족감을 선사한다. 그리고 또 이곳 음식 맛이 한국 전통의 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께 나는 반문하고 싶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쌀국수집 방문해 보셨는가? 거기 쌀국수 맛은 전통 베트남 맛이던가?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통 외국 음식점들은 얼마나 그곳의 전통의 맛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베트남에서 성공한 한국 음식점들은 그렇게 전통적인 맛을 잘 살려서 최고의 셰프가 요리를 하는 그딴 음식점이 아니다. 그냥 베트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지, 내가 지불한 비용 대비 얼마만큼 만족도를 선사할지, 그런 고민들을 해서 베트남 사람들을 만족시킨 음식점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지 한국적인 맛을 잘 살린 음식점이 성공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본다. 막연하게 한국분들 중 일부가 베트남 와서 장사 한번 해보겠답시고 한국의 60년 전통의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 하면서 최고의 맛을 선사하겠답시고 망해 나가는 가게를 많이 보았다.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나는 감히 충고하고 싶다. 이들의 선호도가 무엇인지? 이들은 무엇에 지갑을 여는지? 베트남 직원들은 어떤 부분까지 해내는 능력이 있는지? 베트남의 음식점을 할 때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런 충분한 고민 없이 이들의 선호도는 개무시하고 한국적인 마인드로다가 장사를 시작했다간 쪽박차기 쉽상이다. 내가 뭐 주제넘게 훈계질을 하겠는가? 그냥 나도 베트남서 장사도 해보고 그래도 나름 적지 않은 경험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돈 벌려고 왔다가 썩어지게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듯 한국으로 가신 분들을 좀 봐와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급발진한 것 같다. 아무튼 이곳 음식은 우리 가족에게는 둘도 없는 훌륭한 만찬이다. 혹시나 나중에 이곳 관계자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서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서비스로다가 치즈구이 한 사람만 공짜로. 죄송합니다. 그냥 분위기가 약간 험악해지는 것 같아 실없이 진심 어린 헛소리를 해버렸네요. 꼭 달라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라도 주신다면 어머 시발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소중한 추억 하나 가슴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다. 오늘 관과장에 특별했던 베트남 주말 일상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겠다. 나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관과장이다.